그러면 6회차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 간단히 봅니다. 그럼 뒤로 갈수록에요. 점점 범주가 늘어요. 하루 보는 양 자체가. 그걸 자꾸 늘려가야 돼요. 나중에 되면 하루에 전범위를 다 보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공획기. 그러면 1학습 6회차 오늘 정비 기본계획 관련된 부분 57페이지부터 간단히 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에는 주거지 관리 계획,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등에 대한 환경 관리 계획, 녹지 등의 환경 관리 계획. 아까 불러줬죠. 어디? 57 정 가운데에서. 녹지 등 환경 계획 불러줬잖아, 아까. 57 정 가운데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과 건폐용적물 등에 대한 건축물 밀도 계획과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이런 사항이 정비 기본 계획에는 뭐다?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된 내용들 이번에 평가사 문제였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58페이지 왼쪽 위에. 그러면 천재지변이다. 재난 안전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사용 제한 등으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면 아까 58 왼쪽 중간에 얘기했죠.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제가 다 5를 냈더니 다 X라고 했더라고. 이유도 없이. 그렇죠? 이거 무조건 X버로 버려야 돼요. 잘 읽어봐야 돼. 다 맞는 내용이야.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58 왼쪽 위에 팁에 정해져 있죠.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뭐하죠?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기억나죠?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안 된다. 왜?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분쟁이 생기니까. 어디에 썼어요? 58 왼쪽 중간에 나와 있지. 그렇죠, 여러분? 그 효과 부분에 써 있잖아, 2번에.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 그냥 4번도 중요해. 4번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33회에 우리 기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58 왼쪽 밑에 보면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의 조문이 보일 거예요. 58 왼쪽 맨 밑에 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부분 나와 있잖아요. 근데 허가 제외를 봤을 때 개발법과 달리 지금은 뭐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게 개발법엔 없는데 이게 정비법엔 있거든. 그렇죠? 요 질문. 또 뭐도 있었죠? 58 왼쪽 밑에 허가 제한. 여기는 지분 쪼개기가 심해서 개발법과 달리 허가 제한 조문을 따로 두고 있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다른 거 두 가지. 58페이지 왼쪽 밑에 했던 거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요. 아까 제가 요 5번 지문에 대한 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58페이지 오른쪽에 내용이고 이거 4월달 모의고사에 이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일 때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한 부분으로 기간을 준다고 했죠. 아까 해제해야 하는 거 58 오른쪽 중간에 있는 거 봐봐요. 그러면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몇 년 될 때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했다면 몇 년이죠? 그렇죠. 2년인 거야 이게. 2년. 그리고 2년.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예정구역은 해제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원조문이에요. 그렇죠?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해제. 그리고 다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1회에서 몇 년? 1년. 범위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예정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가 부족한 지문들은 일일학습 통해서 보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지문에 대한 거 58 오른쪽 중간에 있는 거 예정구역에서 나온 거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5번 기억하시고요. 6번에 대한 부분 이번에 평가사 문제였죠. 넘어가시면 시행자 봅시다. 시행자 60페이지 오른쪽 밑에 60페이지 오른쪽 밑에 요거 저는 33회 기출 예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유. 어디? 60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 중에 제가 동그라미 2번을 낸 거야. 공공의 시행 사유 중에서. 이거죠. 정비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건 재건축은 제외됩니다. 뭐라고요? 그 2번 지문에서는 재건축은 제외하는 거야. 재건축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로 봐서 2년 내에 안 한다고 해서 시군 등이 나서 할 이유가 없어 사실은. 왜? 재건축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니까. 이게 이번에 지나간 평가사 문제였고 우리 시험도 한 번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관계없다. 됐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서 지금 내용의 7번 문제는 재개발 동의자 수 61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61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입니다. 그럼 내용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죠.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몇 인을? 1인을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로 볼 것. 1인. 그 다음 2 이상에 대한 부분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한 공유자가 공유자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몇 인을? 그치,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볼 것. 요것도 이번 추가된 거니까 같이 기억하고. 그래서 61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서 얘기했었죠. 61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서 얘기했고요. 8번 지문은 6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그럼 조합원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 군수 등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 건축물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은 총회 의결 없이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경미 신고. 60일 오른쪽 맨 밑에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줘라. 아무 말 없으면 다음날 수리한 것으로 본다. 알겠습니까? 오른쪽 밑에 설명드린 거. 전 이것도 이번에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한번 나왔던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총회 의결 관련된 거 63페이지 왼쪽 위 총회 의결 봅니다. 그러면 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일단 뭘로 하죠? 직권으로 소집하고 정관 잘 봐. 정관 기재사항 중에서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총회는 조합원의 얼마? 10분의 1. 10분의 1. 원래 5분의 1 이상 요구지만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완화된다고 얘기했었죠. 어디? 64페이지, 63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총회 소집에 3항에 써 있을 거예요. 2항에. 3항에. 임원의 선임 방법, 변경,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 번 더 얘기해요. 총회 소집은 조합장 직권으로 그 다음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지만 임원의 해임 등과 관련된 정관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다?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그렇죠? 그리고 대의원이면 얼마?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에 소집한다. 또한 창립총회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뭐다? 20% 이상이 직접 출석. 원래 직접 출석은 몇 프로였다? 10%였는데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중요하니까 20% 이상이 직접 출석이다. 아셨죠? 상당히 퀄리티가 올라갔죠. 좀 어려워요 이제는. 요건 좀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 10번 63페이지 왼쪽 밑에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회 개최할 때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그리고 시장 군수 등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한 거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등의 경우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정관 변경 관련된 거는 조합 설립의 인가사항 중 또 특례인 겁니다. 그렇죠? 조합 설립의 인가받은 거에 변경사항 중 특례인 거야. 정관의 변경은. 알겠습니까? 원칙 과반수, 예외가 3분의 2.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 11번.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 66페이지 오른쪽 밑에. 66페이지 오른쪽 밑에. 요것도 꽤 유력하죠. 11번 33의 기출 유력입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 사업의 뭐는 시행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이 얼마? 100분의 120, 1.2배.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완화된 용적률의 얼마? 20에서 50, 100분의 50 이하로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뭐를? 국민주택 규모주택, 시작.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하여서 인수자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 이게 공공재건축이면 원 그레이드 업, 1종 전용이면 2종 전용으로, 2종 전용이면 1종 일반으로 원 그레이드 업 시켜주면서 완화된 용적률의 40에서 70. 기억나십니까?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에 인수자에 공급해줘라. 알겠습니까? 지금은 공공재개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대한 부분은 뭐죠? 매도 청구. 67페이지 왼쪽 밑에. 재건축 매도 청구. 시작. 재건축 매도 청구. 12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 촉구해야 하고, 촉구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회답해 줘야 되고, 회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걸로 본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시행자는 기간 만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고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키워드만 잡아놨어요. 30일, 2개월, 2개월. 시작. 30일, 2개월, 2개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너무 중요한 것도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71페이지 왼쪽 위에 봅시다. 다 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라. 시작.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라. 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도 저는 33회에 꽤 이렇게 보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죠. 관리처분 계획은 뭐 하는 거? 가격을 정리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분양신청 기간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 분담 시기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등의 인가를 받아야 돼. 근데 오늘 낸 거는 가로를 속인 거예요. 가로. 가로에 뭐라고 나오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요. 이 재건축 부담금을 제외시켜줘 버리면 비용이 줄어요. 그럼 조합원들의 비례율이 올라가서 조합이 마이너스가 나겠지.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함시켜야 한다. 알겠습니까? X. 이게 이번에 평가사 33회 문제였어요. 이게. 알겠습니까? 주의하시고. 14번은 70페이지 오른쪽 밑에 70페이지 오른쪽 밑에 과밀 억제 권역에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무슨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왜?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으니까. C섹터. 하지만 어디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거상지역에서는 1주택만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에 32회 중개사 살짝 나왔고 단서가 신설됐지만 단서는 나중에. 지금은 됐어. 알겠습니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의 재건축이면 뭐하죠? 해당 내용 부분에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도 투조는 안 된다. 1주택만 됐고요.
건축법 넘어가서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 시작. 특수구조 건축물. 75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봅니다. 그럼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뭐라 했어요? 위험해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구조기술사 협력을 요한다고 했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제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 사이 거리 몇 메다? 20m 이상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그 다음 76페이지 왼쪽 밑에 대수선 관련된 부분은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매력벽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얘기한다. 면적 2개 나온 거 매력벽과 외벽의 마감 재료 2가지만 넣어준 겁니다. 증설 해체면 면적 관계없고 수선 변경이면 30 이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 17번 리모델링. 시작.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라던가 증축, 개축. 시작. 리모델링이란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내지는 증축, 개축. 주택법에 가면 개축이 없어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18번. 요번에 모의고사 문제. 그죠? 요번에 4월 모의고사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을 물어본 거야, 지금. 2종 근린생활시설. 그죠? 일단, 중개사무소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이면 2종. 76 오른쪽 끝에 있지. 일반 음식점은 면적이 얼마든 2종. 휴게 음식점 300 이상이면 2종. 종교 집회장,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500 미만이면 2종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거를 고르시오. 답을 제가 전기 자동차 충전소 1000제곱미터 미만 그거 낸 거야. 알겠습니까? 구분해서 라인 잡아주고. 19번은 77 왼쪽 밑에 복수 용도의 허용. 시작. 복수 용도의 허용. 봐봐.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동일 시설군 내일 때 허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 용도는 심의 거쳐 허용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77 왼쪽 맨 밑에 판매시설과 위락시설. 이건 다른 시설군이니까 심의 거쳐 복수용도 허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판매시설은 영업이고 뭐하죠? 위락은 문화집회잖아. 시설군 자체가. 그러면은 거긴 심의 거쳐 뭐하죠?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겠죠. 20번 마지막 77 오른쪽 밑에 A섹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닌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지역, 완전 시골이라고 한다면 대지, 도로, 건축선, 방화지구,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폐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건폐 용적률은 완전 시골이어도 적용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책 77 오른쪽 밑에 A섹터일 때 적용 제외하는 건 대지, 도로, 건축선, 방화지구, 대지 분할 제한 이걸 제외한다는 얘기지 건폐 용적률을 제외시킬 수는 없어요. 아무리 A섹터라고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래서 우리가 일일학습에 대한 내용까지 봤고요. 좀 시간이 길어졌죠. 앞에 좀 여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죠? 어쨌든. 그리고 건축법 좀 빨랑했으니까 다음 주에 살짝 좀 더 얘기해주고 지금 나갈게요.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